자, 오늘은 오설록, 우리나라 오설록 세 짝을 마셔보려고 해요. 혼자 있지만 한국이 그리워서. 그래서 오설록을 마시는데, 이 아이는 뚜껑을 열면 이렇게 이런 아이가 2봉지가 들어있어요. 벌써 한 봉지는 마셨고, 오늘 2번째 봉지를 열었어요. 이렇게 예쁜 차를 이렇게 떠내는 나무 수저가 들어있어서 마시기에 운치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조금 드러내놨어요. 아껴 마시는 차라. 여기서는 한국 차를 잘 못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은 데워놨고, 이 아이는 한국에서 둘이 마시는 차주전자인데 이번에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뚜껑 닫는 거, 여기 보면 뚜껑에 조그마한 숨구멍 있잖아요. 이거 차 주둥이하고 숨구멍은 나란히 평행되게 닫는데, 이 구멍이 주전자 반대쪽에 가게끔 해야 물이 가장 순조롭게 흘러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숨구멍, 뚜껑에 조그만한 구멍은 찬물이 나오는 주전자 주둥이의 반대쪽으로 가도록 해주면 되고, 물은 적당히 끓여서, 이 새작이라서 어린 잎이기 때문에 많이 식혔어요. 많이 식혔는데 그래도 뜨겁겠다 싶으면 살짝 주전자 뚜껑을 열어서 물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많이 뜨거워서 일단 찬물 우리를 차주전자에 넣고서 차주전자와 내가 마실 찻잔을 살짝 데우는 용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해요. 깨끗한 거긴 하지만 혼자 마시더라도 물이 너무 뜨거워서 뚜껑을 열어놓고 좀 식힐게요. 그래서 얘도 우리고 얘도 따뜻하게 해주고, 보통 차짜리 차 세레머니를 하면 하면 보통 일정한 순서가 있긴 하지만, 내가 혼자서 차를 마실 때는 굳이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쓰더라도 꼭 해야 되는 기본적인 단계만 맞추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그 다건, 차자리에 사용하는 차 수건들을 다 빨아서 중국 거를 가지고서 쓸 거예요. 중국 거는 색깔이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마나 면으로 만든 다건과 달리 그냥 약간 우리가 흔하게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뜨거운 물에 절대 빨면 안 돼요.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금 이 아이 찻잔이 좀 데워졌지요. 데워졌으니까 살짝 돌려서, 돌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골고루 찻잔의 입술 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끝에까지 그냥 한번 헹궈준다 생각하고 돌려서 여기 찬물 버리는 그릇에 버려줄게요. 우리나라는 건식이어서 건식 찻잔이라면 물을 낭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물 버리는 찻그릇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어요. 찬물 버리는 찻그릇 아무거나 큰 대접 준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원래 차를 뚜껑을 놓는 그릇이 있는데 이렇게 번잡하게 할 필요 없이 조그마한 차 거름망 위에 올릴 거예요. 약간 오늘은 중국식하고 한국식이 섞여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찻잎을 넣어 보겠습니다. 따뜻하게 주전자를 데웠고 찻잎을 넣어서 살살 흔들어주면
우리나라 녹차의 구수한 향이 납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물 주전자 조금 뜨겁긴 하지만 많이 식어서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하기에 아직도 뜨겁다 하시면 원래 수구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구 이런 조그마한 대접이 따로 있는데 이 아이는 2인용이라 이 세트에 수구가 따로 없었어요. 그래서 공도배라고 중국 차짜리 할 때 사용하는 그냥 유리 그릇 우리나라 대접 쓰셔도 되고요. 이 아이를 활용하셔도 돼요. 활용해서 좀 여기서 이 뜨거운 물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서 흘러내리면서 한번 식어요. 그리고 내가 들고 있고 여기서 여기 또 들어가면 높이를 조절하면서 또 온도가 한번 식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녹차는 세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아주 어린 잎이기 때문에. 그리고 뚜껑을 닫아줘. 보통 뚜껑 닫을 때 우리나라는 조용히 닫지요. 찻주전자 안에 넘치게 찬물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려줘요. 조금 기다려줘서 우리나라는 어린 잎이고 물 온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금방 우려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수구 없으면 그냥 중국 거 공도배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바로 따르셔도 되는데 굳이 이 아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따르는 도중에 시간이 지체되니까 찬물의 농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찬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뜨거운 차를 마시면 혹시라도 입천장이 되거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공도배나 우리나라는 수구에 넣어서 찬물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그리고 차도 너무 뜨겁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 차는 그냥 따라주는데 중국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 거름망을 써주기도 해요. 차 거름망을 써주면 좋은 이유는 제가 쭉 따라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찬물 방울방울 떨어지잖아요. 얘를 주전자를 탁탁 털지 않아요. 그럼 되게 혼나요. 그래서 이렇게 털지 않고 갑갑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방울이 안 나올 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으면 멈출 때 뜯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차 거름망을 사용하면 아주 조금이지만 찻잎 찌꺼기가 나오는 거를 걸러낼 수 있지요. 꼭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나라 녹차뿐만이 아니라 깨끗한 어린 잎 차들은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셔도 되는데 저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와 향이 정말 좋아요. 향이 정말 바로 이렇게 확 하시면 아주 뜨거운 차일 경우에는 뜨거운 김에 데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향이 진짜 좋아요. 보이시려나? 아직 다 우러나지는 않았어요. 첫 향이라. 보통 우리는 녹차는 3번 정도 마실 수 있는데 2번째 탕이 제일 맛있어요. 이 첫 번째 탕은 우러나는 게 아직 완전하게 우러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을 좀 두었기 때문에 색상도 아주 예쁘고 뒤에 지금 흰색 바탕이 아니어서 잘 보이지가 않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흰색을 준비할게요. 아주 맛있게 우러났어요. 차 색상이 보이시면 좋을 텐데 제가 마셔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차 마실 때는 보통 왼손은 이 찻잔 밑에 받치고 오른손으로는 왼손 손가락이 안 보이게끔 살짝 가리고 마셔주지요.
어린 차라서 부드럽고요. 아직 다 우러나지는 않아서 보통 차 한 잔을 3번에 나눠서 마셔주라고 하지요. 근데 꼭 3번이 아니라 너무 많다 싶으면, 뜨겁다 싶으면 3번, 5번 괜찮습니다. 물이 많이 식었어요. 두 번째 탕을 우린 차를 우릴 때는 차주전자에 바로 우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식은 짜잔! 마늘빵. 샌프란시스코 도우라는, 사워 도우라는 발효빵을 사다가 다 못 먹어서 마늘빵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마카다미아를 살짝 센 걸 사서 살짝 볶았습니다. 늘 태웠는데 이번에 잘 볶아진 것 같아요. 다식을 언제 먹어야 되냐고 하시는데요. 보통 처음 진짜 차를 마실 때는 다식을 안 먹어요. 왜냐면 다식이 아무래도 고소하거나 살짝 단맛이 있거나 짠맛이 있거나 무슨 가미된 맛이 있기 때문에 강한 걸 먼저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면 이 차에 부드럽고 이 연약하게 스쳐 지나가는 향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처음은 안 마셔요. 처음은 안 먹어요, 다시. 그래서 첫 잔 마시고 두 번째 잔 할 때는 본인이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차를 마실 때는 다시를 항상 같이 준비를 해줘요. 혹시 카페인이나, 물론 차는 카페인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있다고 해도 카페인이 몸에 흡수되는 걸 막아주는, 잘라주는 아이가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커피처럼 아주 급격하게 카페인이 흡수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혹시 위에 부담이 되거나 그러신 분들은 항상 다식을 같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맛있네요. 물을 굉장히 충분히 식혔어가지고 맛있습니다. 녹차 우리나라 새작 같은 경우 80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급하게 물을 따른 거 보시나요? 이렇게 따르면 혼납니다. 보통 물을 따를 때 숨 쉬듯이 차주전자가 악이어서 이렇게 확 부으면 놀란다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시작해서 부으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찻잎이, 우리나라 어린 녹차 찻잎은 굉장히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다치거나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편안하게 그러니까 물을 부을 때 나는 소리도 편안해지고 좋습니다. 이거 역시 저 혼자 마신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요. 같이 마시면 좋은데. 우리 수구 용도로 쓰고 있는 중국 공도배에 따라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잔이 훨씬 맛있는데요. 첫 번째 잔이 맛있어서 두 번째 차탕을 제가 물을 조금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조금 편안하게 더 두었다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여기 벼룩시장에서 사온 거예요. 한국차 선생님께 배울 때는 한국차를 마실 때 한국차 느낌이 나는 모든 소품들, 화병, 찻잔, 찻주전자 이런 게 모두 갖추어져야 한국 찻자리다 하시는데 밖에 나와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 느낌을 다 살리는 게. 그래서
글로벌하게, 다국적으로 그날 편안하게 마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차 마시면 되는구나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수고가 공도배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제가 물을 많이 따라서. 오, 딱 맞네요. 아슬아슬하지만. 간혹 전 찻주전자도 없고 찻잔도 따로 없고 그러면 차를 그리고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준비해서 마셔야 되면 너무 번거로워서 차 마시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지인들, 아주 좋은 친구들이 선물 주는 것도 있고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근데 차 잔을 따로 만들고 찻주전자 차 우리는 곳을 따로 준비하는 거는 차가 아무래도 섬세하다 보니까 다른 무언가를 담았던 그릇에 넣으면 이게 그 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마시고 싶은 차 맛을 느끼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준비를 하면 좋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같은 주전자라도 다른 차를 여러 종류 이렇게 사용하면 다른 차 맛이 배어서 원래 마시고 싶은 차 맛을 못 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차주전자는 괜찮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 이건 싹싹 씻으면 되니까. 물론 퐁퐁 쓰지 않고 삶거나. 근데 이제 자사호 중국 찻주전자 같은 경우는 돌로 만들어서 자세히 확대하면 구멍이 쏙쏙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 먼저 우렸던 차 찌꺼기가 그래도 끼거든요. 그게 끼면 아무래도 두 번째 우리는 차의 맛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막 힘들게 번거롭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게끔 내가 마신 차 종류별로 찻주전자를 다 구비해야 하냐? 꼭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차를 따를 때 술잔을 가득 채워야 오고 가는 정에 가득 채워야 되지만 찻잔은 보통 70% 정도 채워요. 뜨거우니까 아무래도 70%를 채우고 나머지 30%는 나의 정성으로 채운다고 얘기를 해요. 차 마실 때 차 받침대까지 들고 마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받아 놓으시고 이렇게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살짝 감싸서 이 차 잔의 온기도 느끼고 천천히 나눠 마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번째 탕 마시고 세 번째 그리고 맛이 여전히 그립다면 네 번째까지 마셔볼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른 차 마실 때 또 봬요. 저 오설록 3잔 마셨어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